5년 뒤 반드시 써야 할 대학 등록금이 이미 5천만 원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TQQQ에 그대로 두었다가 입학 직전 70% 하락이 오면 1,500만 원만 남습니다. 자녀의 입학일은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QLD TQQQ 투자에서 수익률보다 돈을 사용할 날짜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40대 부모에게 대학 등록금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약 5년 뒤부터 등록금과 기숙사비와 생활비가 시작됩니다. 목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매년 3%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5년 뒤 약 5,800만 원이 됩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사용할 날짜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이 현재 학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면 앞으로의 등록금과 생활비 상승까지 반영해 목표 금액을 조금 더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상승장을 만나면 결과는 화려합니다. 실제로 2020년 TQQQ는 연간 약 110% 상승했습니다. 환율과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5천만 원이 약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마련하고도 돈이 크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TQQQ는 한 해 동안 약 79% 하락했고 QLD도 약 60.5% 하락했습니다. 2022년 초 5천만 원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연말에는 TQQQ가 약 1,049만 원, QLD가 약 1,976만 원이 됩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100도 약 32.4%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환율과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달러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회복입니다. TQQQ에서 79% 하락한 돈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려면 약 377% 상승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일이 2023년 1월이었다면 회복을 기다린다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2020년 상승장에 입학할지 2022년 하락장에 입학할지를 부모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5천만 원이 1,500만 원으로 줄었다면 부족한 3,500만 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요? 퇴직자금에서 꺼내거나 주택대출을 늘리거나 하락한 TQQQ를 손실 상태로 팔아야 합니다. 높은 기대 수익이 가족 전체의 부채와 은퇴 계획의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입니다. 20년 뒤 사용할 은퇴자금은 큰 하락을 기다릴 시간이 있습니다. 5년 뒤 등록금은 기다릴 시간이 짧습니다. 1년 뒤 쓸 돈은 사실상 시장 방향을 감당할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사용기한에 따라 적합한 자산이 달라집니다. 등록금 계좌는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학까지 7년 이상 남았다면 일부 성장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년이 남으면 매년 필요한 금액을 안정자산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2년이 남으면 첫 2년 등록금과 생활비는 가격 변동이 작은 곳에 확정합니다. 입학 직전에는 수익률보다 원금 보존과 유동성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총 목표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반드시 필요한 등록금입니다. 1천만 원은 기숙사와 교재와 생활비입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여유자금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4천만 원까지 TQQQ에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자금 일부만 장기 성장 계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대학 시점이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의 대학 4년과 둘째의 입학이 겹치면 한 해에 필요한 현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계좌 총액만 보면 충분해 보여도 특정 연도에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잔액만 보지 말고 연도별로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적어야 합니다. 첫째에게 필요한 돈과 둘째에게 필요한 돈이 겹치는 해를 찾고 그 해의 금액부터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은 전체 금액을 늘려주지만 등록금은 특정 날짜에 현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등록금 계좌가 많이 오르면 원래 목표를 바꿉니다. 5천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더 오를 것 같아 안정자산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락하면 추가 수익뿐 아니라 원래 목표 금액까지 잃습니다. 목표에 도달했을 때 수익을 확정하는 것은 상승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일입니다. 계좌의 최고 수익률보다 약속한 날짜에 5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LD TQQQ는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사용기한이 맞지 않는 돈을 넣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퇴까지 15년 남은 돈과 5년 뒤 등록금은 같은 계좌에 두지 마십시오. 계좌를 나누면 하락장에서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은퇴 계좌는 적립을 계속하고 등록금 계좌는 예정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등록금은 학년별로 옮기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에는
대학 1학년 등록금과 기숙사 보증금을 안정자산으로 옮깁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는 대학 2학년 등록금을 옮깁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는 입학금과 첫해, 생활비와 교재비까지 확정합니다. 입학 후에도 다음 학년에 사용할 돈부터 순서대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성장성을 유지하면서도 입학 직전 모든 돈이 동시에 하락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은 확정되기 전까지 목표 금액에서 먼저 빼지 않습니다. 지원이 생기면 그때 남는 돈을 은퇴 계좌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을 믿고 반드시 필요한 등록금을 줄여잡으면 부모의 부담이 마지막 순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도 지원 범위를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지원할지, 부모가 일정 금액만 지원할지 결정해야 목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제한 지출이 아니라 약속한 교육비를 필요한 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박난 계좌가 아니라 입학하는 해에 준비된 등록금입니다. 5년 뒤 쓸 5천만 원은 TQQQ의 최대 수익이 아니라 사용할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하십시오. TQQQ의 수익률은 기다릴 수 있지만 자녀의 입학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목표 금액을 채운 뒤 남는 수익만 다시 은퇴 성장 계좌로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